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에스트로겐 우세증 두 번째 시간으로 제노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에스트로겐 우세 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인들 중에서 제노에스트로겐의 노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노는 외래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이라는 의미로 제노에스트로겐이란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생겨서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작용을 하는 이물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킵니다. 환경호르몬에 가장 취약한 세포는 성장 단계의 배아세포고요. 가장 취약한 부분은 생식기관입니다. 환경호르몬에 노출된 여성이 낳은 아기는 태반과 모유를 통해서 환경호르몬을 받아 극히 적은 양으로도 발달 과정과 면역계통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체가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면 호르몬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면역계의 작용이 억제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암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제노에스트로겐을 포함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들, 또 의류, 세차, 건축 자재, 화장품, 향수, 샴푸, 린스, 치약, 세제, 또 공기 정화, 스프레이 등이 들어있고요. 살충제나 제초제, 곰팡이 제거제에도 들어있습니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나 복사기나 프린터기에서 나오는 가스, 매니큐어, 페인트, 본드 등의 접착제, 드라이클리닝 화학제품 등에도 들어있고요. 또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성 물질이든 사료를 먹인 동물의 고기에도 들어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치요법에 사용되는 합성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도 제노에스트로겐의 일종이 됩니다. 합성 에스트로겐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 분자구도를 변형시킨 에스트로겐인데요. 쉽게 흡수되지만 대사와 배출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천연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 대표적인 것인데 유방암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제노에스트로겐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등록된 제노에스트로겐은 그 종류가 약 70만 개라고 합니다. 대부분 석유화학 물질입니다. DDT는 대표적인 살충제죠. PCB는 폴리어마 바이페닐이라고 하는데요. 발암물질로 밝혀져서 최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산업폐기물 등의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벤조페논은 자외선 차단제에 많이 사용되는 첨가물입니다. 비스페놀 A는 합성 수지의 원료, 또 CD나 캔 내부를 코팅하는 재료입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화합물이고요. 트리클로산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비누나 치약에 사용되는 보존제입니다. 파라벤도 화장품, 식품, 약재 등에 널리 사용되는 보존제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페놀 A의 구조이고요. E2는 에스트로겐, 밑에 타이록신은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닮았나요? 공통적으로 벤젠고리를 갖고 있죠? 에스트로겐보다는 타이록신하고 많이 비슷하죠.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계통의 교란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 A는 쥐에서 전립선암, 유방암, 비뇨기계 이상, 성조숙증 등을 일으켰고 또 유아의 경우 소량만 노출되어도 전립선이나 위선 조직에 변화가 오고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프리라고 적혀져 있는 용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비스페놀 A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최근에 플라스틱 용기를 다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아기들 장난감에 많이 들어가는 물질인데요. 플라스틱 중에도 좀 말랑말랑하고 살짝 늘어나는 그런 제품들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기들이 그걸 물고 빨고 하죠. 그 외에도 데오드란트, 향수, 샴푸, 로션 등에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그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 외에 그 어떤 방향제, 향수 등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수컷 생식기의 발달 및 정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현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트리클로산도 갑상선 호르몬과 많이 닮았죠. 쥐 실험에서 자궁의 크기를 크게 하고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라벤도 화장품 보존제로 많이 사용되는데 암이나 불임, 태아 발달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덴마크에서는 3세 미만 유아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8가지 환경 호르몬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자, 하나씩 보실게요. 비스페놀 A, 한국인 평균이 1.1인데 제가 1.1이 나왔죠. 안전한 구간에 일단 들어가긴 하고요. 트리클로산은 한국인 평균이 1.7, 제가 2.6, 안전 구간이긴 합니다. 디에틸 프탈레이트, 한국인 평균이 37.9, 제가 82.8로 좀 높게 나왔죠.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거의 끝까지 가 있죠. 그리고 디에틸 헥실프탈레이트는 한국인 평균이 9.1, 제가 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라벤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은 다 괜찮았는데 부틸파라벤이 좀 높게 나왔어요. 한국인 평균이 1.1인데 제 결과가 8.4로 안전구간을 넘어서 주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이 높게 나온 2가지 물질이 도대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 경로가 너무 궁금해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장도 안 하고 샴푸나 비누도 직접 만들어 쓰거나 친환경 제품을 쓰고 뭐 인스턴트를 먹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들어왔을까 너무 궁금해서 곰곰이 따져보다가 한 가지 의심되는 걸 알아냈습니다. 바로 수액을 맞을 때 사용하는 수액백과 수액관인데요. 다행히 수액백은 우리나라에서 2007년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PVC 제제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액관 튜브는 아직도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PVC 제품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포도당이나 생리식염수 정도는 괜찮은데 밀도가 높은 영양제나 혈액, 항암제처럼 지질이 포함된 수액의 경우는 수액관을 통과할 때 프탈레이트가 녹아나와서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넌 PVC 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교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이런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노출을 피하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것이 높게 나왔을 때 그것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면밀히 따져보다 보면 그 원인을 또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8종은 조금 제 생각에 미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종류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면 하고요. 물론 50종, 60종 이렇게 많이 하는 검사도 있는데 그런 검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고 미국으로 검체를 보내야 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꽤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약에도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먹는 영양제에는 파라벤 같은 방부제는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먹는 약에 첨가제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르펜 시럽을 찾아보았는데요. 파라벤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첨가제는 없었지만 기타 첨가제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한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도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어떤 제품, 또 먹는 약 등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진 않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또 궁금하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이런 환경 호르몬들 정말 완전히 피할 길은 없겠죠. 하지만 아는 만큼 또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검사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